미래에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보라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텐센트. 우리가 텐센트를 한번 봤어요. 첫 번째로는 텐센트를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좋은지, 첫 번째는 그 가격대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가 최근 걸어온 길. 그게 어떻게 하면 주가가 이 정도가 적정이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두 번째 최근 텐센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리바바 vs 텐센트라는 걸 되게 라이벌이잖아요. 왜 알리바바는 주가는 조금 텐센트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뭐 텐센트는 왜 얘가 더 높게 거래되는지 비교를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함께해요. 첫 번째로 이제 텐센트는 지금 우리가 가격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가격대를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항상 우리는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들지 않아요.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선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가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평균적으로 PER 32에서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니까 한 470 홍콩 달러 정도가 이제 32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더 높아요. 왜냐면 591까지 가 있으니까. 왜 높은지도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470달러 정도에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텐센트는 470달러에 올해 2020년도에 적정 가격은 한 470달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32가 이제 평균적인 가격인데 뭐 30도 뭐 나쁘지 않은데 470달러에서 더 보수적이다. 난 진짜 절대 돈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러면 PER 30, 그러니까 적정가보다 더 밑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PER 30은 440달러 정도. 근데 이제 연말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지켜보시다가 텐센트 꼭 가져야겠다라는 분은 470달러도 괜찮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텐센트로 진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440달러에서 사면은 될 것 같아요, 텐센트는. 그러면 연으로 20%씩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저 사람 100%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어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나를 더 사랑해.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텐센트가 주가가 위에요. 텐센트 지금 아니면 안 돼. 텐센트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텐센트 아니어도 좋은 회사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금 도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달은 또 세금 매도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12월 달에 세금 매도도 나오고 1월 달에도 우리가 보면은 10%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1월 시작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에 걸쳐서 우리가 제시한 가격대를 노리고 있다가 그게 닿으면 사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그죠? 맞지? 적정한 비교였어요, 아까 아주. 도도해질 필요가 있다. 그치. 아님 말고 또 있어요, 아님 말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왜 텐센트가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올라갈 것 같은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는 말은 미래에서 온 투자자가 비유하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에서 투자 여러분들이 뭐 1억 명 썼다, 1억 1000명 썼다, 1억 2000명 썼다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많은 사용자가 쓰니까 주가는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미래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텐센트가 걸어온 길을 좀 설명을 해주면 앞으로 걸어갈 길도 조금 보이겠죠? 한번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해줘봐요. 텐센트를 이제 분석한 다른 영상을 많이 봤는데 뭐 클라우드 있다 뭐다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막 많은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두 개인 것 같아요. 게임과 페이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은 지금까지의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e스포츠 롤 같은 거랑 해서 뭐 텐센트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키워온 가장 주력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솟았는데 이때 모바일 게임을 이제 내놨어요. 롤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내는데 중국에서 1억 명이 쓴다고 합니다. 왕자영웅도 막 요즘 인기 있대. 그치, 왕자영웅가 중국에서 1억 명이 쓰는데 약간 롤처럼 생겼는데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관운장이 막 나오고. 헤카림이 관운장. 그래서 이렇게 게임은 이제 텐센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왔던 길인데 게임은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는 게임이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새로운 이제 동력이 생긴 게 바로 페이입니다. 위챗이라는 그 어플을 중국에서 이제
국민 어플이라는 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말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위챗에 이제 페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카카오페이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가 아마 똑같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우리 위챗도 실제로 깔아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카카오 안에 우리가 뭔가 선물하기를 한다던가 카카오 안에 있는 그런 걸 이용할 때 카카오페이를 쓰도록 계속 유도하잖아요. 카카오에서. 근데 그 위챗페이는 그거를 11억 6천 명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해 보면은 주가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위에 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페이의 이제 개화다. 핀테크. 핀테크의 개화다 이런 그리고 왜냐면 그 알리페이 엔드파이낸셜도 이제 올해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게 있었으니까 알리페이와 이제 그 위챗페이가 2강이거든요 중국에 둘이 합치면 중국 그 점유율의 95%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페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덮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두 개 생각하면 이제 게임은 지금까지 텐센트를 이끌어왔던 동력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페이까지 더해지는 페이는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넷마블도 옛날에 많이 조사해봤을 때 그 계속해서 신작 게임이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지? 그치. 그러니까 리니지 우리나라에서 2년 갔나? 그치.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잘 된다는 거는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사용자 수가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를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사용자가 지금 완만해서 아마 줄거나 아마 이렇게 되겠지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거의 많이 빠져나갔고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사용자들한테 과금을 더 유도해서 하는 가격 인상을 하는 거구나. 그치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서 중국의 10억 명에 대해서 이제 리퍼블리싱이나 10억 명이 아니야 솔직히. 텐센트는 전 세계지. 그치. 리그 오브 렌즈도 전 세계적인 게임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성공시킬 능력이 아주 출중한 세계의 게임 회사 1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더 많은 신작을 출시해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넷마블은 한국이지만 얘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신작을 계속해서 성공할 확률이 크니까 게임도 앞으로 완만하게는 뭐 엄청 급성장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랑 그치. 뭐 이런 위대한 게임들이 있고 그걸 모바일화까지 이제 올해는 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이 있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런 거를 막 성공해도 한 20%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사용자들이 이렇게 느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크니까요. 생각해보세요. 10억 명인데 20% 성장률이 12억 명이고 12억 명에 20% 성장률이 14억 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치. 아니면 거기서 가격을 인상하든가. 맞아. 그러니까 게임은 되게 큰 덩어리를 먹은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제일 큰 게임이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금 전 세계 최고 큰 게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타 공인되는데 이제 큰 덩어리를 많이 먹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리자드도 먹었고 그다음에 슈퍼셀이라고 이제 또 모바일 게임에 그것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민영이 말하는 너무 큰 덩어리를 다 먹었으니까 이제 완만하게 가는 게 이제 게임인 거다라는 거죠. 그 블리자드는 지분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얘가 전 세계적인 게임 회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치.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느낌이 있네. 전 세계에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중국만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게임 회사네. 음. 지금 최고의 e스포츠가 리그 오브 레전드니까. 그치. 그래서 전 세계 게임 회사라고 1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게임의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핀테크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치. 아직 시작이잖아. 핀테크가 이제 완전 시작이지. 그러니까 핀테크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에 거의 한 40%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오히려 게임이 조금 주춤했어요. 게임이 한 10%로 성장으로 주춤했고 대신에 이제 핀테크 부분이 40%를 성장하면서 이제 게임 부분 매출만큼 핀테크 부분 매출도 나오게 된 게 작년에 핀테크가 성장하면서 이제 게임 30%, 핀테크 30%에서 이렇게 핀테크가 비중이 이제 거의 주력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2019년도에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럼 핀테크는 우리나라도 받고 아직은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증권도 해야 되고 지금은 겨우 결제라든가 소액 투자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증권 업무가 아마 거기 다 들어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 말은 게임도 그렇고 그 핀테크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카테고리로 사용자 여러분 미래에손 투자 여러분들이 쓴다는 거죠. 더 많이 e스포츠도 더 많이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쓴다는 건 매출이랑 이익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왜 알리바바는 그 텐센트보다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는가. 실제로 텐센트는
30대에서 거래되지 근방에서 PR. 30대 근방에서. 그러니까 순이익에 30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30 이상이지 솔직히. 그치. 근데 알리바바는 25 정도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순이익이 25. 그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냐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얼마나 많으니까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를 이미 그 중국을 다 먹어치워버린 상태예요. 이미 거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선 도시 끝내고 뭐 2선, 3선 도시로 간다고 하지만 또 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진 게 알리바바인 거죠. 왜냐면은 너무 많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텐센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페이도 이제 올해 거의 이제 시작이 되는 원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같은 것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할 게 많으니까 그 알리바바가 이제 느는 기울기가 그렇다면 텐센트가 더 각도가 더 급격한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특히 알리바바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그거잖아. 그치.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하나로 계속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말은 클라우드도 하겠다 하지만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게 맞지만 지금 보면 확실히 전자상거래 업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자체의 업체인데 전자상거래 얼마나 됐죠 여러분? 우리 벌써 한국 쓴 것도 엄청 오래됐죠.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70몇 %가 75%, 80%가 전자상거래. 80%가 전자상거래니까요. 근데 텐센트는 딱 봐도 다르죠? 그치? 게임 30, 핀테크 30,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걸 30해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텐센트를 봤을 때 다 분야성이 좋아요. 그치? 전 세계 게임 업체에다가 게임도 지금 e스포츠로 진화하고 그냥 게임은 뭐 놀이가 아니라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핀테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그런 서비스들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거래된다는 건 앞으로 성장성은 유망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알리바바보다 텐센트가 더 유망해라고 해서 비싸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가 이제 25대 거래하는 건 대부분의 매출 80% 가량이 그치. 전자상거래고 나머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작지. 한 9%, 10%? 그 정도. 근데 영진이가 이제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올라와야 얘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평가가. 아마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제 클라우드를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그룹으로 이제 필 거예요. 아마 자사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클라우드로 넣을 텐데, 클라우드가 그래서 지금 연 40%씩 성장, 거의 60%, 40% 정확히 수치는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너가 이 회사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최소한 매출액의 그래도 한 20에서 30%를 차지하면 이제 그때도 이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를 인정받고 조금 평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10% 정도로는 좀 힘들다. 왜냐면 85%가 전자상거래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10%를 보고선 이거를 해주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전자상거래 점점 둔화되고 있거라. 그치. 뭐 그러면 엔트파이낸션도 있지 않냐 했는데 그 지분 33%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위치는 그 아예 사업부지 자기 그치. 거예요. 자기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텐센트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 이건 되게 쉽죠.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 투자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유망해 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어. 어떻게 더 미래를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잖아요. 어떻게 더 많은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상이 그런 거에서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저렴한 거예요. 걔네는 전자상거래 전 세계로 뻗칠 수 없고. 그치. 알리바바 거의 중국 전자상거래 끝냈으니까 뭐 하여튼 지금은 텐센트가 많이 유망하다고 여러분 미래에선 투자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배 이상이고 얘는 20배 중간이니까요, 순이익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인가 지금?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제시한 것 피드백이에요. 그치? 그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다. 근데 이것도 한번 꼭 봐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그 쉑쉑 같은 경우는 쉐이크쉑. 저희가 좀 꼭 봐주셨으면 하는 피드백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쉑쉑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올해 내내 하다가 중요한 게 코로나여도 그 매장은 계속 오픈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쉑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여기 이제 카드도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꼭 영상 봐주세요. 대전에 매장을 오늘 오픈했던데 줄을 서 있어요. 여기 날씨도 흐린데 지금. 그러니까 쉐이크쉑은 매년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줄을 사람들이 항상 서거든요. 엄청 맛집이라는 거죠. 잘 되는 집.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고 판단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릴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죠. 심할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텐센트 한번 해봤는데 이제 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또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은혜에서 만나요. 유리에서 만나요.